네, 꿈꾸는 책방 오늘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글쎄요, 지금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고3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고3보다 고2가 더 고2도 못지않게 참 긴장되는 계절이기도 하지요. 자녀는 부모들의 영원한 숙제이고 영원한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위한 오늘 좋은 책 한 권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책인데요. 자녀의 미래를 디자인하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의 저자는요, 김진 교육개발원의 대표 김진 대표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요, 이 책 이야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그냥 짤막하고 전체적으로요, 이 어떤 네. 책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자녀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책은 네.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하고 자녀들이 세상과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이제 성향과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세상 교육에서도 승리하고 또 신앙으로도 이렇게 지혜롭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담은 그런 책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에서도 성공하고. 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책의 서문의 이야기가 인상이 깊습니다. 네, 학생 시절에 영어 사전 한 권도 몽땅 다 외울 정도로, 예전에는 뭐 그래서 사전을 찢어가지고 네. 씹어가지고 생키고 콘사이스를. 그랬었죠. 콘사이스. 예. 예,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는데 이제 갑자기 난독증을 앓으셨다고 네. 하셨습니다. 큰 좌절을 극복을 하셨다고, 큰 좌절을 겪으셨는데 네. 그거 어떻게 극복을 하신 건가요? 제가 그 중조모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대제 크리스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네. 이제 충북 시골에서 제가 성장을 했는데 거기가 예전에 이제 광산긴가 이제 집성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하필이면 13 식구 장손으로 제가 태어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때는 왜 성공해가지고 고시 붙어서 이렇게 고위공무원 되라 그런 네, 교육을 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나 주위 어른들이 이제 우리 집안의 장손이니까 너는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에 좋은 대학 가가지고 고시에 붙어서 공무원이 돼서 집안에 이제 자랑이 되라 이런 교육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제가 뭐 자체 자율학습을 해서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도 앉아서 공부하고 또 숙제하고 제가 또 1등을 해야 되는데 또 2, 3등을 하면은 뭐 애청자분들은 2, 3등도 좋은 등 쓰라고 그럴 수 있는데 1등을 해야지만 꼭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스트레스 엄청 느끼면서 또 콘사이스 같은 영어를 뭐 소변 보면서도 외우고 막 그런 버스에서도 외우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압박 스트레스가 너무 와가지고 그 전에 이제 정규견에서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서울대 사회학과를 제가 목표로 해서 거기 가서 고시 공부를 해야겠다는 목표를 잡아서 이제 모의고사를 예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 한 4등 안에 붙을 정도로 성적이 좋았는데 갑자기 고3 이제 모의고사 때 시험지를 봤는데 모의고사 시험지가 갑자기 흔들리는 거예요. 글자들이요? 예, 글자들이 흔들리고 내용이 이제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나머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게 바로 난독증이 저한테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난독증이 오다 보니까 성적도 전교권에서 달리다가 갑자기 반중간으로 뚝 떨어지고 그 전에 우리 이제 담임 선생님은 이제 좋은 대학교 갈 사람이 너밖에 없으니까 우리 학교에 자랑이 된다라고 얘기하셨다가 이제 저를 좀 죄송하지만 이 성적이 떨어지니까 한심한 눈빛으로 좀 보시고 부모님도 충격이 크셨겠네요. 충격이 굉장히 크시니까 실망하시고 그때부터 참 어린 시절에는 저한테는 참 개인적으로 그때는 하나님의 믿음이 부족해서 참 지옥 아닌 지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안 되지, 부모님 볼 눈빛도 뭐 낯도 없지, 선생님들도 저를 이제 좀 낮게 보시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연세대학교로 좀 하향 지원을 해서 그 시험지를 첫 시간에 봤는데 역시 또 난독증이어서 시험지를 백지로 제출하고 이렇게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수를 하면서 제가 아주 그때 하나님한테 참 원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있고 공부하고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어린 마음에 그런 이제 원망 아닌 원망을 하나님께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험지가 제대로 보여야지 제가 대학도 가고 그동안 공부한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재수할 때 인근 교회에 제가 가게 됐어요. 이게 열려 있더라고요, 예배당이. 원래 하나님 원망스러워서 참 그땐 예배도 참 빼먹고 드리지도 않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따졌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상황이 하필이면 저한테 왔나. 그래서 기도도 잘 안 되고 눈 감고 계속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데 그 근처에 이렇게 보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아버님 성경책 그 구절이 있는데 다른 구절은 안 들어오는데 너에게 주는 게 평안이다, 희망이다라는 구절이 성경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을 좀 차려 먹고 공부를 하려고 좀 시도를 했어요. 그러더니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이제 조금씩 내용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꼭 한 번만 하나님, 내가 시험을 이번에 재수해서 볼 텐데 워낙 공부를 안 했거든요. 2년 가까이 난도지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좀 달라고. 제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해서 꼭 그런 자리로 가겠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시험을 연세대학교의 교육학교로 저도 모르게 지원하게 됐는데 그 시험에서 사실은 2년 동안 공부를 해도 불합격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험 때 눈이 다 열려서 제가 시험을 보고 무사히 치렀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믿음이 적어서 불합격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합격을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난독증에서 벗어나서 제가 교육학도 배우고 대학생활도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네. 그럼 대학에 가시면서 난독증이 이제 해결이 되신 건가요? 예, 많이 이제 난독증에 가서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2년을 그런 고생을 하셨군요. 예, 그때는 이게 난독증 걸려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글자 자체가 집중이 안 되고 이게 두통이 계속 오니까 사실은 공부하면서 제가 압박붕대를 머리에 두른 적도 있어요. 아파서요? 예, 집중을 하려고요. 압박붕대를 둘렀는데도 이 집중이 안 돼요. 그럴 정도로 이게 두통이 심합니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교육학을 전공을 네, 하셨습니다. 교육에도 뭐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대표님이 선택하신 거는 이제 진로 적성 교육입니다. 네, 이 주제에 집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혹시? 네. 저에게는 이제 교육의 여러 분야 주제들이 있거든요. 네. 뭐 교육 평가도 있고 교육 심리, 학습, 뭐 진학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진로 적성 교육에 집중하게 된 것은 이제 제가 개인적인 경험과 또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받은 경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저도 역시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라고 성적을 올리라고 교육을 받았지만 누구 어떤 선생님이나 부모님도 한번 네가 뭘 좋아하고 잘해 라는 걸 한번 질문조차 안 해주셨어요. 적성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또 저한테는 고민이어서 제가 아까 난독증이라든가 그런 이제 교육적인 방황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교육학과에 연세대 교육학과에 들어왔는데 역시 교육학과에 들어와도 제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학교에 들어와 놓고 고민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진로에 대해서. 예, 이 학과가 안 맞는 거다. 내가 진짜 맞는 것일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군대를 갈까? 맞아요. 그 휴학 자퇴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예, 편입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 대학 때 야학을 하게 됐거든요. 성수동 쪽에서. 근데 이제 거기 가면은 네. 5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글자를 전혀 모르는 까막 눈이세요. 네. 그런데 뒤늦게 이제 검정고시를 저희가 그때 가르쳤는데 글자를 가르치면 문장을 적는데 이분이 아주 인색을 하듯이 글자를 아주 정확하게 재밌게 쓰면서 공부하는 재미를 너무 들이면서 이분이 문장력이 좋으시거든요. 느즈막하게 이제 공부의 어떤 재능을 발견하게 된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 따님도 계시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 나는 사명이 뭔가 난 사명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사명을 준 게 없구나 그래서 방황을 여러 번 했어요. 또 목사님이 또 아프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뭐 미국의 연구원으로 가는 일도 했다가 또 관계가 좀 안 맞아서 또 일반 직장인 일도 하셨다가 네. 또 뭐 제가 제빵사까지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총 8개의 직업을 전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교육학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하더라도 아무리 봐더라도 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대로 적성을 발견해서 도와주면 대부분 교육 문제가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학에서 이론을 연구하고 수많은 사람의 고민을 보더라도 결국은 이 모든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태초부터 만드시는 데 성향과 적성을 발견해서 그에 대한 교육이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너무나 현장과 이론으로 통해서 너무 확연했기 때문에 진로 적성을 선택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교육의 종류가 다 있더라도 이 모든 교육의 어머니 가장 근본은 진로 적성 교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주신 우리 인간에게 준 인간의 성향과 재능을 발견한 진로 적성 교육이 잘 되면 대부분 교육의 문제가 부족해도 교육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른 인간의 노력으로 뭐 사상이나 교육 사상이나 철학이나 평가로 해서 입시로 진학으로 아무 인간적 노력을 많이 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주신 태초부터 우리에게 모태부터 주신 성향과 재능을 통한 진로적인 교육이 안 된다. 모든 교육은 힘들 수밖에 없고 길을 모르는 맹인과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교육학의 이론을 제가 평생 연구하고 또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현재도 지금 임상이나 컨설팅이나 검사로 도와주고 있지만 매일매일 상담 받기 전과 받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희망을 찾는 것을 늘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진로적성 교육이 보통은 진학과 다르게 너무 이게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직업과 교육과 진학과 연결된 이상적이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교육이다. 네. 라는 것을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성 그러니까 확실히 참 요즘 뭐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뭐 하고 싶냐 그러면은 예. 거의 99%가 몰라요라. 그리고 이제 그렇죠. 대학 가서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아,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결국 시간 낭비가 되고 그렇죠. 예. 네. 그걸 바라보는 부모들 마음은 안타깝고. 참 안타까우시죠. 예. 예. 근데 목사님이기도 하세요. 예. 지금 사실은 이제 미국 네. 컨설팅 미국의 교육 컨설팅 회사에서 일도 하시고 네. 또 교육학 관련해서 박사학위도 예. 갖고 계시면서도 또 목회도 또 네. 하시거든요. 예. 그 교육 전문가이면서도 목회까지 이렇게 하시게 된 뭐 이유가 사연이 있으신 건가요? 제가 이게 청소년하고 이제 직장인 뭐 3, 40대까지 이게 진로성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이게 안 믿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전도를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교육을 가지고 치유할 때 또는 하나님이 주신 원래 만드신 지으신 성향과 재능을 알려줘야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그때 마음의 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네,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우시면서 영접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세례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목회자가 해야 되는 예, 얘기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래서 기도를 또 안수를 또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믿는 분들이 또 약간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흔들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안타깝지만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또 신앙적으로 조언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교육의 일을 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준 창조 원리가 교육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해결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학 지식이 좀 부족해서 신학을 좀 더 연구를 좀 하게 되고 그런 목표를 잡고 하다 보니까 제 사역이 그래서 일반 교회로 하는 목회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저는 세상과 교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서 세상과 교회에서 교육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 원리를 통한 교육의 정신을 전파하는 특수사역이 저에게 임무이기 때문에 그전에 이거 하시는 분이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특수사역의 소명을 맡게 돼서 현재까지 이제 하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이제 저 뭐 책을 좀 들여다보면 뭐 책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아시겠지만 거의 저도 책 보면서 실용수적 같은 느낌이 정말 구체적이고 네. 대표님이 직접 개발하신 그 진로 적성 검사 옥타그노시스라고요. 네. 예, 이 성향 유형별 특징 또 학습법 등을 이 책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네. 계십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네. 아, 우리 아이는 운동형이구나. 근데 교수님 여기다가 써놓기를 2시간 이상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잠을 자는구나. 예.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네. 사실 이제 기존의 MBTI나 뭐 애니어그램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네. 뭐 그걸 많이 활용도 하고 네. 또 신뢰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이 옥타그노시스 검사를 또 네. 개발하시긴 뭐 이유 같은 게 있으신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진로 적성 검사를 개발한 이유가 저도 처음에는 이제 홀랜드 MBTI 이론들을 공부도 하고 엔네어그램도 공부하고 해서 도입해서 최초에는 한번 써봤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검사를 받으시고 애매하다, 모호하다. 그래서 재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70%가 넘으셨어요. 나중에 뭐 바뀐다고도 막 그러고 그래서 그러시고 직업 연결이 구체적으로 안 되고 예. 또 검사할 때마다 자꾸 결과가 네. MBTI 같은 경우는 바뀌고 홀랜드 유형 검사를 하시니까 없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그 자녀의 미래를 디자인해 보면은 복합형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이것은 융합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이과 예체능의 재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유형이거든요. 예. 그래서 진로방을 많이 일으키는데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견을 했는데 홀랜드에서는 유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을 정하지를 못하고 방황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우리가 지금 진로적성 교육을 시작한 지 세상에서 본격적으로 한 지가 7, 8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론들은 전부 다 미국에 있는 이론들을 빌려온 거예요. 그것도 7, 80년 전에 생성된 이론을. 그러니까 기초 진로 교육에 대한 기초 연구가 아직은 부족해요. 그래서 그 이론도 굉장히 훌륭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이론을 아이디어를 내서 임상을 충분히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홀랜드 같은 유형은 저희 자녀의 미래를 디자인을 보면 9개 유형이 빠져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사람을 18,000명을 임상을 했는데 거기 빠져 있는 유형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진로를 좀 찾아주는 검사를 개발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MBTI 같은 검사는 그것도 훌륭하고 성향 연구를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최초의 검사거든요. 상당히 좋은 검사이긴 한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외향, 내향, 감각, 직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향과 외향을 같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성향이나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진로를 못 찾아가게 되고요. 애니어그램도 역시 훌륭한 뭐 전통의 역사가 가장 유래가 깊은 검사이긴 한데 죄송하지만 이건 예전에 이슬람의 고대 점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서양의 이제 붓다라는 분이 이게 일컬어지는 그런 분이 개발이 되니까 어떤 영적인 부분이 좀 기독교인과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또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기독교는 과학이거든요. 하나님 만들어준 창조 원리를 과학적 합리성에서 교육 과학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서 새로운 검사를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 돼서 제가 최초 검사는 1,000명을 상대로 1차 질적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질적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양적 연구가 많아진 거죠. 원래는 질적 연구는 7, 8명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2차로 3,000명을 또 질적 연구를 해서 유형을 하나씩 다 만들어내고 그 유형 자체를 하나씩 사람들을 임상 인터뷰를 하나씩 해서 제가 뭐 아이디어를 낸 거나 시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 인터뷰를 다 만들어서 근거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 분류가 학과하고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고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이 결국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호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18,000건의 임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연구의 데이터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를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이 책에다가 성향도 알고 재능도 알고 직업학과도 알고 또 한 가지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제가 기도하고 넣었던 신앙교육법이에요. 성향별로 신앙교육법이 다 다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형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좋아하는데 학교에 학습이라는 게 앉아서 해야 되잖아요. 또 뭐 학원 다녀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박을 많이 받는데 이 아이들이 은혜로운 게 이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도 사실은 앉아서 이 교회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 그냥 듣고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 이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표현이거든요. 고문일 수도 있는 거군요.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집중력이 운동형 아이들은 50분을 넘질 못해요. 그래서 학습 시간을 총 합쳐서 2시간을 넘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 사역자분들은 이 아이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집중을 못하거나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아이는 최선을 다해서 듣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들을 다 막고
그다음에 봉사형 아이들은 굉장히 착한 아이들인데 봉사형 아이를 해줄 수 있는 홀란드의 유형이 없고요. 네. 그런 이제 뭐 교육형의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 빠져 있는 유형들을 보충해서 성향별로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할 때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좀 더 가깝게 데려가고 사역자분들도 좀 자유할 수 있고 부모님도 아이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좀 더 유리하고 기존의 교육이 전부 다 우리 한 가지 방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렇죠. 천편일률적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눈, 다양한 얼굴, 각자 하나하나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각자 명작으로 하나하나씩 만들었는데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하고 이렇게 세상의 교육을 할 때는 전부 다 하나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고통이 오고 교육 고통이 온 것이라고 교육적으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걸 덜어주기 위해서 각자의 성향대로 재능대로 세상에서는 재능과 학습법으로 이길 수 있고 그다음에 신앙적으로는 성향별로 신앙교육법을 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네. 책에 최대한 싣고 모든 연구 노하우를 수록하려고 했습니다. 네. 18가지의 사고력과 15가지의 성장 유형이네요. 네. 옥타그노시스 네. 검사법이에요. 이 보는데 다재다능해서 무엇을 잘 하는지 잘 모르는 내 아이는 21세기형 인재 복합형이다. 네. 아, 이게 참 글쎄 그 방송 듣는 분 중에 우리 아이가 그런다는 분들은 큰 위로를 받을 게 네. 요즘은 뭘 하는지 잘 모른다 그러면은 너 앞으로 뭐 해먹고 살라고 그러냐. 앞으로는 네. 뭐 전문가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얘기하고 또 여기 보면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노는 내 아이 그러면 아유 저거 어떡하려고 사교성도 없고 그렇죠. 어울 사회성 없고 네.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건 원리형이 아니다. 네. 이걸 보는 것만도 부모님들이 네. 좀 마음의 안도도 하고 위로도 네. 되겠다 싶은데요. 네. 몇 가지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네. 원리형하고 제가 지금 복합형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를 들어서 좀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간단하게라도.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이제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중학교 이제 3학년 아이인데 이 아이가 학교를 보내도 그렇고 학원을 보내도 친구들 안 올리고 자기 혼자 계속 있다는 거예요. 혼자 갔다가 혼자 학교 오고 애들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예. 선생님이나 얘가 정서적으로 무슨 문제가 온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가정통신할 때도 얘기를 하고 카톡 부모님한테 보내드리고 부모님도 얘기해드리고 그러니까 네. 부모님 혹시 얘가 왕따가 당하는 건 그렇죠. 아니냐 예. 걱정을 너무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하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이 아이는 원래 연구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지 능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주로 글자나 활자나 자기가 관심 있는 대상에서 연구에 몰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사람도 연구 대상이면 좋을 텐데 주로 이제 관심 있는 게 뭐 자연, 뭐 철학, 생각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관심이 적게 느껴지는데 사실 사회성이 적다고 하는 것은 어떤 아이들이나 다 우리가 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처럼 막 언제든 처음 만나서 영업을 잘하고 막 얘기도 잘하고 이런 소통적인 성향들도 있지만 이 아이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구물, 지금 우리 세상에 있던 연구물들이 모두 학자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연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다 보니까 인간관계는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의 사회성만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 같은 경우는 소위 동료 교수님들이나 학자, 연구원들하고 같이 밥 잘 먹은, 점심 같이 잘 먹을 정도의 사회성이 충분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모르시면 걱정할 수 있는데 이 아이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고 있고 또 복합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이제 학원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미술학원 요즘 뭐 경험이 많이 돼야 된다 보내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미술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네. 이수들은 중학교 때 되면 공부도 잘합니다. 네. 글짓기도 잘하고.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어릴 때는 이 아이들한테 영재나 예. 뭐 천재 이런 얘기도 예. 우리 애가 뭐 그런 애가 아닐까 이런 예. 생각도 가진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아이를 지내다 보니까 대신 이 뭔가 요즘은 일찍 발견해서 꿈을 가지고 하나를 정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물론 그게 다른 유형의 아이들한테는 맞는데 이 아이는 너무 다재다능하니까 모르는 거죠. 꿈을 못 찾죠. 너무 성향 재능이 많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 중에서 그렇죠. 5달란트를 받은 자죠.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정하지를 못하는 거죠.
전공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못 정하는 거죠. 우리도 쉽게 얘기하자면 그 과일 가게 가지고 뭐 거기에 가서 수박 예. 하나 있으면 수박만 고를 텐데 네. 수박 뭐 참외 사과 막 20가지 종류가 있다면 못 고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재능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정리가 안 되니까 얘가 크게 하나를 못해서 제대로 못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지금 우리 사회나 국가에서 어떤 유형의 인재를 찾냐면 융합형 인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아이들이 바로 융합형 인재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시대니까 지금 비행기 타고 뭐 한두 시간이면은 뭐 일본도 갔다가 중국도 갔다가 뭐 한나절에 외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이 시대에서는 뭐 미술, 음악, 대인관계 여러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런 능력이 필요한 직업군으로 이 아이를 가게 해주고요. 그런 직업군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있냐면 제가 오늘 이제 방송 촬영을 왔는데 이 방송계나 IT 업계에 많아요. 예, 여기에 필요한 재능이거든요. 방송이라고 하는 재능들이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여러 다면적인 재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맞는 분야의 일을 이 아이들을 가게 해주면 오히려 이 여러 가지 재능이 굉장한 장점으로 발휘해가지고 네. 아주 유능한 아이들이 될 수 있죠. 그 또 보통 이제 5단계까지 스텝을 써 놓으시고 마지막에 네. 성경의 인물을 적어 놓으셨는데 네. 복합형은 다윗이군요. 네. 예, 복합형이 왜 다윗이냐 하면 다윗은 이 빼어난 이제 군주 왕이자 사실은 이 춤도 잘 췄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무 좋을 때마다 옷을 보고 춤을 췄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음악 연주가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울의 마음을 달래줬던. 예. 그리고 놀라운 용인수를 썼던 사람이에요. 부하를 잘 써서 전략 전술을 잘 써서 전쟁에도 승리하던 그런 재능이 많은 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사울이 있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혼란한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란한 시대를 이제 뛰어난 군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원만하게 또 이 왕정을 이루는 그런 다재다능한 재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복합형의 재능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에 큰 소명을 감당해서 오늘날 성경책까지 기록이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복합적인 능력을 갖거나 다재다능한 것은 우리 다윗같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니까 이제 롤 모델로 삼아서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기도 제목을 그렇게 좀 바꿔주시면 좋겠죠. 예. 애청자 여러분 15가지 유형입니다. 아마 방송 보시는 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내 아이가 어디 있나 아마 되게 찾고 싶어 하실 텐데 네. 그 궁금한 게요. 그러면 아까도 이제 뭐 마녀분이 넘는 네. 사람들을 만나고 임상도 하셨다고 해주셨거든요. 네. 15가지 성향별 유형이면 생각보다 참 다양합니다. 네. 다양하고 많은데 그 많은 유형들을 어떻게 이론화하시게 되셨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작업이셨을 텐데 네. 어떤 연구 과정이 있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아, 좋을 것 예. 같은데요. 사실은 처음 이 진로추선 검사를 기존 이론을 통해서 이제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연구 네. 과정이 길게도 걸렸고 참 복잡다단했어요. 첫 번째는 해외 논문들을 많이 검토해가지고 진로적성 이론을 검토하고 이제 국내 논문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검토해서 이제 1년간 1,000명의 예비 조사를 하고 네. 다시 이제 본 검사를 이제 3,000명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론을 검토해가지고 기존에 없는 유형을 파악하고 다시 이론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인터뷰하고 심층 인터뷰를 해서 임상 사례를 통해 가지고 계속 질적 1차 연구를 또 2차 연구로 또 3차 연구 이렇게 보완하다 보니까 임상 사례가 많이 쌓이게 됐죠. 그래서 이제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만들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검사가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검사 문항 자체가 실제로 나의 성향이랑 맞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사람을 임상을 해보면은 이론을 통해서 얘기해보면 뭐 다재다능하다 이런 능력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연을 좀 관찰하는 능력을 좀 더 좋아한다든가 나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동물에 좀 더 관심이 있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그 문항이 되어야 검사가 정확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검사 문항을 실지도와 연결돼서 그렇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유형들이 이 개별적인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게 알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놀라우신 게 이 각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5가지 유형 성향으로 보다 보니까 인간의 성향 유형이 1조 3천억 개가 넘는 그런 경우의 수가 나와요. 예. 이게 도합 계산을 해봤더니 모든 인구를 이게 70년을 산다고 가정을 하고 네. 7, 800년 동안 인간의 모든 수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데이터한 공통점을 추론해서 모아놓은 게 15개 성향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보통은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3개씩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연구 과정에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제가 못 받았어요. 연구비 지원을. 그래가지고 고생하셨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8년 전에 이제 거의 검사가 완성이 다 돼가지고 그렇군요. 예, 그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완성을 최종적으로 해서 8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네. 사용이 됐습니다. 책은 그럼 그 내용을 담은 거는 이 책이 최초로 담으신 건가요? 검사의 이제 개략적인 내용들을 담은 책이 세상에서 진로를 디자인하는 게 출간이 되었는데요. 네. 그 책은 세상의 교육학적 입장에서 믿지 않는 부모들을 위해서 쓴 책이고요. 네. 또는 믿지 않는 부모들도 참고하시라고 썼는데 여기 신앙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성향별, 재능별, 학습별 이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좀 더 들어가 있고 네. 검사나 이제 부모님들이 이 책을 보고 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를 좀 일주일마다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 내 성향이나 또 교육에 대해서 체크할 수도 체크리스트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뭐 이걸 받아보신 분, 진로를 디자인한 책을 읽어보신 분은 이 자녀의 미래를 디자인하가 그 책보다 한 10배가 좋다 이런 얘기도 하신 경우가 있어요. 예. 여기 말씀해 주신 그 체크리스트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그럼 체크리스트를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표님도 상담도 해 주시고 네. 아이 검사도 해 주시는데 네. 그거 외에도 그냥 책을 보면서 체크리스트를 보고 네. 또 책을 읽으면서 대충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나요? 책 가지고요? 책 가지고 뭐 구체적인 거는 아주 디테일한 것은 전문가 상담을 해야 되겠지만 개략적인 내용들은 웬만한 건 알 수 네. 있도록 검사 문항이나 체크리스트를 좀 정교하게 다듬었어요. 15개를 넣었고요. 각 유형마다. 그리고 점수도 좀 디테일하게 넣었고 네. 그다음에 일주일이나 이 단위로 또 부모가 교육을 실시해 봐서 성향별로 아이들의 성향별로 진단 테스트를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느 정도의 솔루션은 이 책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포인트를 둔 것은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아이들 유기를 보내고 주일날 하루 교회에서 지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믿음이 좋으시다가 중학교 때 되니까 애들이 자녀교육 문제가 예. 닥치고 내가 이게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구체적인 애들이 세상에서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좌절감에 빠져서 흔들려서 우울증 걸리신 맞아요. 크리스천 어머님도 예, 있으세요. 예. 하나님이 왜 이걸 책임져 주지 않냐. 그래서 이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신앙을 갖고 있다면 세상과 신앙적으로도 우리 자녀를 성공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크리스천 교육 철학으로 승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모든 걸 제가 담았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요즘 야구 시즌이 한참인데 류현진 선수 데려다 놓고 내가 화학자 좋아한다고 화학학자 시켰어. 근데 우리는 이런 우를 우리 사회 부모들이 많이 범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공장 찍어내던 아이들을 네. 어떤 틀에 맞게 찍어내려고 하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원망을 하죠. 네.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다고. 응답이 잘 안 되죠. 안 되죠. 예. 예. 자, 오늘 꿈꾸는 책방은요. 김진 대표님이 쓰신 책 자녀의 미래를 디자인하라,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신 우리 청취자분들이 우리 아이가 어떤 유형인지가 아마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서점에 가시면 책이 있고 말씀을 드린 것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책을 5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책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를 주시면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남겨주시면 5분 추첨을 해서 책을 읽어보실 수 있도록 선물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네. 아이들의 유형 또 그에 따른 올바른 진로 선택 이게 중요한데 네. 문제는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니까 아무튼 점수를 잘 따야 되고 또 내신 잘 따야 되고 내신을 잘 따야 그렇죠. 나중에 뭐 다윗이 되더라도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가 나중에 대학을 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잘 하든가 말든가 네. 아무튼 내신은 잘 따야 된다라는 네. 이 강박관념이 있는데 입시 제도의 이 폐해 속에서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 또 기회를 그러면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까?
대표님. 사실은 오늘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이제 궁금하시는 어떤 질문이신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 진학,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과 좋은 직업을 가지라고 교육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제가 오늘 극동방송에 왔는데 극동방송의 주소를 안 알려주고 또는 극동방송의 정확한 위치를 안 알려주고 일단 택시 타고 열심히 가, 버스 타고 열심히 가 이렇게 교육하는 것과 같아요. 아우, 그거 좀 위험하네요. 막연하고. 그렇죠, 위험하죠. 예. 왜냐하면 일단 성적을 받아서 일단 좋은데 소위 말하는 뭐 학원 다녀가지고 열심히 갔단 말이에요. 네. 그 가고 나서 대학교 애들이 전부 다 지금 취업을 어려워하고 자아 정체성이 없어가지고 편입 자퇴하는 이유가 대학 가면은 다 해결될 것 같다고 일단 대학을 왔는데 그다음 문제는 진짜 여기서 벌어지거든요. 진짜죠. 그렇죠. 진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왜 스스로 재능을 못 찾고 공부에 의욕을 못 가지느냐, 학습 동기를 왜 부여를 못 하느냐. 네. 그 분야는 우리 어른들로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가는 뭐 친구 집을 찾아가거나 그렇게 할 때도 일단은 네이버나 뭐 위치 주소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으로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가면 방황할 수밖에 없듯이 애들도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자기의 타고난 재능과 성향, 즉 자기의 그 성향대로 지역과 학과를 정해서 나는 이런 예를 들어 뭐 법조인으로서 하나님 그쪽에 은사를 줬고 나는 디자이너야. 디자이너로서 하나님이 나는 여기서 사람들에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구나. 이런 목표를 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에서는 부모님만 목표가 분명해요. 애는 그렇죠. 목표가 없어요. 네. 부모님은 일단은 전교권의 성적이라 네. 좋은 직업과 성적 100점 목표가 네. 분명하죠. 근데 애가 없어요. 그 없는 이유를 성향의 재능을 찾아주면 되는데 그러면 성향과 재능을 찾아주면 현실은 어떻게 하느냐. 현실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능이 만약에 미술 쪽에 재능이 있다. 그러면 미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디자이너로 성공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미대를 가게 되면은 자기가 디자이너로서 하나님이 나는 미술에 특별한 은사를 줬으니까 미대로 가야겠구나라고 확신을 가지니까 미대를 가려면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하게 되면은 성적을 어느 정도는 올려야겠죠. 그래도 애들은 내가 뭐 진짜 낮은 소위 낮은 2학년 하려면 좀 높은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런 미대를 가고 싶다는 소망이 강렬해요. 자기 인생이니까 알려주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 문제도 해결되고 진학 문제도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은 세상 교육이나 지금 교육 현실은 목표와 재능을 알려주질 못하니까 무작정 아이들이 열심히 가라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에도 봉착하고 아이들의 문제도 봉착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해요. 교육은 우리나라 분들이 모두 다 교육 전문가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교육 전문가라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만 마음에 맞는 얘기를 해주는 분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교육 전문성은 사실은 의학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은 피를 뽑아가지고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연구할 수 있지만 교육학은 인간을 다루는 가장 근본적인 학문이 교육학 아니겠어요? 교육학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굉장히 복잡다단하거든요. 그리고 타고난 유전적 속성을 알아내야 되는데 그걸 알아내려면 굉장히 많은 이론, 교육학이 많은 이론, 교수님들처럼 이론도 많이 연구해야 되고 현장에 나와가지고 사람을 수없이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는 이런 이론과 전문성을 가장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전공을 하시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임상도 하시고 또는 이론을 열심히 연구한 교육 전문가한테 방향을 받아야 우리가 잘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힘드신 게 세상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 교육에 관한 정보가 무수히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신뢰할까, 우리 애가 어떤 게 맞을까라고 생각할 때 너무 혼란스러우신데 가장 좋은 팁은 우리가 이사를 가가지고 병원을 이렇게 처음 갈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시죠?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의 프로필을 보시죠, 그죠? 그렇게 의사 고르듯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정보가 뭐고 다른 것들이 뭐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런 것은 참고 자료로 하고 가장 중요한 정보. 그러니까 내 아이의 인생과 내 부모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보, 어떤 정보를 신뢰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계실 중요한 생각이 부모가 못한다는 생각을 일단 좀 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예.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더러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가 병원에 갈 때는 아이를 의사 선생님이 맡기고 병 진단도 받고 뭐 약국 가라면 약국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왜냐면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은 이상하게 우리 부모님들이 내 아이는 내가 내 잘한다 아이가 이거죠? 내가 잘한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부모님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이 교육 전문가도 자기 아이 모릅니다. 네. 예, 왜냐하면 아이에게는 뭐 교수님 교사지만 애들은 그냥 엄마 아빠예요. 그리고 진로 적성이라는 걸 모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 자체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내가 아이를 못하는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의 출발이에요. 부모님들이 지혜로우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야 책도 좀 읽어보시고 강연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얘기도 귀담아 들으실 텐데 네. 내가 아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순간이 없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개입이 어려워지시니까 세상에 전문가들을 낳아놓잖아요. 그죠? 네. 고생하지 말라. 우리가 병원에도 갈 때 우리가 그 의학 다 연구해가지고 30년 연구하려고 내 감기 고치려고 그러면 얼마나 낭비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상 곳곳에 전문가를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대리인으로.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그 전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시고 또 그 전문성이 있는 교육 콘텐츠가 많잖아요. 요즘은. 네, 네. 그러니까 책도 보시고 강의도 들으면서 방향을 잡으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자꾸 그럴수록 개입하실수록 부모님이 역사하시기보다는 그럴수록 예,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된다. 아,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역사가 강력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군요. 아이고 참. 네. 예, 예. 그 이제 청소년 사역도 곁들여서 좀 여쭤볼게요. 네. 요즘 이제 교회 청년들 없고 뭐 청년뿐만이 아니죠.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역자분들 입장에서도 네.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상담도 해줘야 되고 아이들을 또 돌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네.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 것 아, 같으세요? 예. 먼저는 우리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께 네. 정말 훌륭하시고 이 지금 현재 다음 세대 교육도 중요하고 청년 사역도 중요한데 중요한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제가 그래서 참 존경과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같이 동역하는 입장에서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우리 청소 사역사 분들이 이제 고민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우리 교회 학교를 어떻게 아이들을 살리면서 부흥시킬 것인가 이 고민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녀의 미래디자라는 제 책을 보고 교육에 몸담는 사역자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진 지식을 주입식으로만 한 가지 방법으로 전달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아이들의 성향과 재능이 다양하다는 걸 알고 신앙교육부도 다양하다는 걸 안 다음부터는 내가 가진 생각을 좀 더 내려놓고 내가 일단 아이들의 바라보는 눈을 다르게 그러겠어요. 하니까 예. 내가 자유케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용서가 가능하고 좀 더 아이를 사랑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자분들은 누가 구체적인 솔루션이라는 걸 도와주기가 참 어렵고 하니까 전문성의 도움을 좀 더 입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네. 성향과 재능을 각자 파악하시면서 아이들을 일단 아이들의 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아이들이 하나님이 아이를 어떻게 지었느냐 이걸 바라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책에 또 기존에서 구체적인 솔루션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수련회를 가거나 그럼 콘텐츠 기획을 해야 되는데 매번 수련회 기획하는 것도 참 사역적인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서도 아이의 성향과 재능이나 적성 검사를 제가 그걸 발견할 수도 실어놨고 그런 것도 알면은 수월하고요. 네. 또 모든 별로 이렇게 성향과 재능을 나누게 하고요. 또 서로 아이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도 이렇게 성향별로 다른 유형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갈등을 줄이는 그런 연습도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이해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이 이 유초등부는 사랑해주고 케어해주고 기도해주면 아이들이 모여요. 근데 중고등부부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중고등학교부터는 바로 학습, 입시, 적성 이런 전문성 있는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고민을 담아줘야지 우리가 부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기도 헌신과 함께 구체적인 노하우와 솔루션이 같이 들어가서 할 때 네. 우리 중고등학교가
아이들이 좀 더 할 수 있고 부응할 수 있고 청년들도 대학교 가서 좀 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서 좀 자기의 비전과 소명을 교회에서 찾지 않을 수 있을까 예,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청년 세대의 복음화율이 3.3%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네. 보게 되면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이 아닌 게 그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교회에서 케어가 되는데 네. 어떻게든 잡아주고 부모님이 또 억지로 끌고 가죠. 그렇죠. 예. 근데 청년이 되면 성인이 됐는데 사회에 나가서도 나는 전공도 결정해야 되고 직업도 결정해야 되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회에서도 솔루션을 못 받고 교회에서도 내가 이제 청년기부터 자기의 고민이 있거든요. 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었느냐 고민이 있는데 교회에서도 자기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기가 어렵고 그렇죠. 성향 재능도 발견하기가 어렵고 하다 도움도 안 보니까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유는 주어졌는데 구체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네. 청년이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 어쩔 수 없는 결과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초중고 때 우리 사역자분들이 또는 우리 부모님들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키웠다가 아이들이 정작 필요해서 신앙으로 다 잡아서 이제 사역으로 나간 비전을 잡고 나가다 청년기 때 우리가 도움을 못 주니까 그렇죠. 애들이 이제 네. 커서 청년이 돼서 방황을 하는 거죠. 또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예. 친구들 상당히 많죠. 그렇죠. 네, 안타깝죠. 그 부모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학교도 운영하신다고요. 네. 그게 뭐예요? 진로 학교는 이제 크리스찬이나 믿지 않는 분들 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진로 적성, 하나님 주신 진로 적성을 발견해서 구체적인 솔루션이나 노하우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첫 번째 자기가 준 이제 자기의 성향을 알 수 있도록 해주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알 수 있는 재능의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 같은 경우, 청소년 세대 같은 경우는 부모님 교육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 자신도 어떻게 하나님 만들었는지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3주간에 걸쳐서 교육 프로그램이 매번 한 번 와가지고 2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이제 뭐 시간은 변동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와서 3번 수행을 하게 돼 있고요. 김진교육개발은 이제 저희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계절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로학교 실시 시기가 조금 더 이제 뭐 청년들이나 부모님들, 청소년들 어떤 시즌이랑 좀 네. 맞추기 위해서 그때 이제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요. 그리고 이 2시간씩 3회를 수강을 하시고 또 일정한 레포트를 쓰신 분께 저희 김진교육기업에서 이제 진로 설계사 자격증을 3급을 제시하시는 경우도 이게 저희가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의 진로나 아니면 본인의 진로가 궁금한 청년이나 직장인들 분들한테는 좋은 커리큘럼이 될 수 있도록 네. 만들어서 이제 운영합니다. 자, 꿈꾸는 책방 오늘 자녀의 미래를 디자인하라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진 대표님의 책이고요. 5권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5분 문자 남겨주시면 추첨을 할 텐데요.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끝으로 짤막하게 예. 책을 내시면서 네. 책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어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요.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예청자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고난도 많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신앙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쓰임 어떻게 받을까에 대한 부분도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교육 전문가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연구를 하더라도 진리는 한 가지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내게 할 때는 우리를 만들 때는 목적이 있으셨을 것 아닌가. 그래서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아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재능이 이 비전 속에 숨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발견하면은 우리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점과 또 자녀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으세요. 그런 네.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큰 해결점이자 실마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방송은 라디오로도 들으시지만 저희가 유튜브로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 걸 잘 아시죠? 혹시 이제 이걸 좀 영상으로
다운받아서 어디서든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남겨주시면 극동방송 유튜브 TV 주소를 이 대표님과 함께 했던 그 인터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한꺼번에 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 아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대표님과 함께 오늘 책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오늘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